이 사람들이 손자까지 있는 60이 넘은 여자가 이제 와서 내가 불륜을 했다. 네. 내가 불륜이다. 나 쟤랑 불륜이야. 쟤는 나쁜 놈인데 내가 불륜이야.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?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지 않죠.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불륜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펄펄 뛴다는데 그렇죠. 뛸 텐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쪽에 자기 변호인단과 차은택까지 나서서 말을 맞춘 듯이 질이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남자와 내가 불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이거는 뭔가 큰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. 다른 것들 얘기들 못 꺼내게 보지 못하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있는데 저는 느낌에 그렇습니다. 저는 뭐 법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힘을 갖고 과연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아니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. 방법이. 그 방법이 그밖에 없고 지금 뭐 손소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편 많이 나가지만 종편 패널들이 지금 손혜원이 분석한 거로 다 똑같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편을 든 게 아니고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우리 다 얘기했다고 그건.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. 또 특히 재판관들은 왜 이러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.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이거는. 제가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같이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기를 바랬고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기를 원했어요. 아마도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박사모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요. 그렇죠. 사실은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해라라고. 그렇지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최순실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데 지금 최순실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? 글쎄요. 일단 그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최대한 하더라도 6개월입니다. 1심이. 6개월 동안에 그 판결 선고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일단 풀려나거든요. 따라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6개월이 언제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, 지금. 근데 아마도 6개월 전에 다 결론이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그럼 뭐 헌재 보입니다. 판결이 먼저 나겠네요. 헌재 결정이요? 예, 헌재 결정 결정이. 선고가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사실 최순실 씨 형사재판은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사실은 이게 짐작이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.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탄핵 사건이. 그리고 이번 뭐 최순실 재판에 고영태도 나와서 증언했지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최순실이 발끈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문도 했다는데.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예, 일단 좀 여쭤보고 그 피고인이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죠. 네.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실 재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네. 이게 그 형사소송법 163조에 당사자의 참여권, 신문권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1항에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그 변호인이 물론 증인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인 변호인이 하지 못한 부분 또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증인신문이라는 게 증인한테 욕을 하고 증인을 비난하고 증인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미미하고요. 실제로 증인신문은 증인의 경험 사실, 즉 보고 들은 것을 물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.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 증인에게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면서 뭐 이제 공격도 하고 뭐 큰 소리 지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. 다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. 라고 한다면은 고영태의 그 증언 또 고영태가 했던 검찰에서의 어떤 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고영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설령 그게 성공해서 고영태 씨의 증언과 고영태의 진술의 증명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물증이 워낙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게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뭐 이성한 사무총장이 또 녹취록 제공했고. 그렇습니다. 다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럼요. 예. 예, 노승일 부장의 어떤 그 포스트잇 같은 것도 증거물이 최순실 씨가 되니까요. 진짜 궁금했나 봐. 뭐가요? 그 이성한 총장 만날 때 어떻게 핸드폰 녹음했냐고? 다 뺐고 다 했는데 도대체 뭘로 녹음한 거야? 그걸 어저께 알았잖아. 왜 어저께 재판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. 그것 때문에 잘 못 잡겠다. 어떤 줄 아는 거야. 녹음기 안에 있었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녹음한 게 아니라 녹음기로 네. 따로 사서 갖고 간 거지. 간단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예. 제가 이성한 씨를 만났거든요. 벌써 한 달 전에. 예. 만났는데,
묵치 파일이 한 50개 정도 있대요. 50개가 있는데 이제 그 고수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. 근데 갔는데 그 고영태가 전화기를 내놓으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제 얘가 워낙 녹취를 좀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사이예요. 둘이 서로.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제 얘가 그 작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다닌 거야, 애들. 그러니까 이것을 뺏을 줄 알고 주머니에다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녹음을 했다고 그 녹취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최순실은 이 전화기를 뺏었기 때문에 절대로 녹음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가 네. 어저께 같이 그 최순실이 고영태나 이성환이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덤벼들고 한 것이 자기한테는 손해 아니에요? 그때 지금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특검 나오면서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인데 지금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요. 누구도 통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상황을 이성환의 그 녹취록 50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찰에 뭐 다 제출된 건 아니죠? 다는 아닌데 그렇죠. 본인이 안 내나 뭐 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자기의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저께 하나가 이제 까진 건데 조금 잘 모르겠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분은.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났을 때도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제가 만났는데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최순실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그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소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그걸 깐 거죠. 자, 그리고 안종범 39개 수첩. 예. 예, 이거는 사실은 김영재 그 원장의 부인이 네. 안종범 수석의 부인한테 뇌물 준 거, 이걸 좀 선처하기를 원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39개 수첩을. 그렇습니다. 검찰에 줬다는 거잖아요. 놀라운 게 청와대에 왜 이걸 뒀냐라고 했더니 청와대는 압수수색 안 당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증명됐어 이번에 압수수색 불허하면서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지금 현재 청와대 측에서는 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명의로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또 특검도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뭐 실질이 중요하니까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겠다라고 일단은 한 발 빼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해야지. 그때의 기세로 봐가지고는 2번, 3번 계속 할 것 같은데. 뭐 청와대에서 안 열어주면 그만이잖아요.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 김영재 아내 박채원 씨죠? 네. 박채원 씨가 또 그 특검 수사의 강압 이야기했어요. 최순실하고 똑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야. 이게 다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. 세트야 하는 그쵸? 짓거리들 비슷한 것들이 모였겠죠. 근데 특검에서는 무슨 소리냐? 우리는 신문 하지도 않았다. 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 자백을 강요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신문을 시작해야 자백을 강요하든 말든 할 텐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또 호흡곤란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게 참 물론 본인의 그런 그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진짜 복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뇌물죄 준 사람은 구속됐어요? 네. 뇌물 준 사람? 네.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? 받은 사람이 누구죠 지금? 아내. 안종범 권수석이잖아요. 아내. 안종범이 받은 거라고 보여야지. 왜냐면은 이게 작가님도 저번에 잘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배우자가 받았다면은 배우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잖아요.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. 뇌물죄의 그 주체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뇌물죄로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걸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이 받은 걸로 본 것 같아요. 특히나 안종범 전 수석의 그런 녹취나 문자를 보면은 그 선물 덕분에 제가 점수 좀 땄습니다.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상 안종범 전 수석의 아내가 받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받은 걸로 본 것 같습니다. 안종범이 받아서 아내한테 선물한 거야. 받아서 준 거예요. 아예. 그렇지, 받아서 준 걸로 본 거지. 그리고 또 그 면세점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이렇게 아예 안종범 전 수석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. 수령하는 방법까지. 나는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면세점에서 못 산다.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. 그랬더니 박채윤 씨가 이제 그거 준비해 나갔고 그거를 이제 그 공항에 가서 받아왔다는 거거든요. 그 배우자 명의로. 그럼 안종범에 제가 추가되는 걸로. 그럴 수 있죠. 그러면은 39건을 제출한 건 어떻게 보면 네. 검찰하고 딜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가만될까요?
가만히 될 수 있죠. 그리고 또 감안해줘야 돼 이런 건. 네, 실제로도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게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볼 것입니다만 그래도 검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될 가능성이 있겠죠. 야, 근데 39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검찰에서 일부분만 얘기했지 지금 다른 건 얘기 안 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마지막인 다 얘기할까? 결과를 보고 할 때는. 뭐 특검에서 또 큰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불이할 수도 있겠죠. 특검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. 네네. 39건 수첩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깔 가능성이 많거든.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지. 그렇죠. 그럼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요 39건 다시 검찰로 그대로 이첩되는 거죠? 지금 그 39건이 지금 특검으로 들어갔나요? 네, 특검으로. 특검으로. 예, 그렇죠. 일단 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.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.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.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.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.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.